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금융범죄에 불안하실 텐데요. 드디어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일상이 편리해지고 있는 반면 여러가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모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월 23일부터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전국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것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과 같은 거래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이제부터 이거 하나면 이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복지24 상담센터에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가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 유출,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에서는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일원 송금, 생체정보, 우편 확인 등 5개 필수 항목 중 2가지만 확인되면 실명 인증이 완료되는데요.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만 있으면 이러한 실명 확인 절차를 가볍게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한 앱이 설치되는 바람에 범죄 조직에 의해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을 거쳐 대출과 예금 해지를 진행했고 총 1억 원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씨는 나흘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B씨의 경우에는 자녀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B씨 자녀는 SNS에서 미성년자 급전 제공이라는 광고에 속아 범죄 조직에게 부모님의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범죄 조직은 B씨의 자녀에게 부모 명의의 휴대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설치에 성공하자마자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최근 비슷한 피해를 당하시고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찾은 피해자는 7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주거래은행 등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소비자가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안심차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이후부터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같은 신규 거래를 할 때마다 사전 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고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피싱범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해서 얻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출 같은 여신거래를 시도했을 때 미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다면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현재 반드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요. 만약에 신청 후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안심차단을 잠시 해제한 뒤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이 완료된 이후엔 다시 안심차단 재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손쉽게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니 시간 되실 때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셔서 여신거래 안심 서비스를 꼭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후에 이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은행에서 시작되기 시작한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 부분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탈취한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에 있는 은행에서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할 부분은 자율배상이라는 부분인데요.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보상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 거래를 실행해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부분부터만 적용되고요.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점은 은행에서 전액을 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 환급 금액 확인 등 사고 조사를 거쳐서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피해자들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사고 피해자는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과 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출한 뒤에는 이용자의 과실 비중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가령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했다든지 피싱범에게 제공했다든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사고 발생에 기여했냐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다던가 사고가 발생한 걸 인지하자마자 즉시 은행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8월 말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 방식,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소식과 함께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알고 미리 신청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 알지 못하면 수혜를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